4.13 총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들의 마산회원구 발전 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성유일의 사립미술품 전시관인 도원미술관, 4월 1일부터 6개월간 전시 공간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주영 예비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마산을 로봇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월 13일 투표가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26일까지 거소 선상 투표 신고를 받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4.13 총선에서 현역 의원이 아닌 정치 신인들의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마산 회원구는 각 후보마다 차별성 있는 공약을 내세우며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지역 발전 방안을 전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친박 삼선 의원인 안홍준 의원을 경선에서 물리치며 대이변의 주인공으로 불리는 정치 신인 새누리당 윤한홍 예비후보.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하며 지역 발전을 구상했던 윤 후보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굵직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낙후된 마산해원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맞춰가야 한다며 MCT건설을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창원에 지금 구가 5개가 있죠. 그중에서 이제 마산해원구가 가장 낙후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볼 때 과거에 마산이 전국 7대 도시 일대를 비교를 해보면 그 자유무역 지역에 저는 그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첨단 복합 문화 도시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유통과 관광, 또 컨벤션 센터라든지 체육이라든지 거주, 상업지역 모든 게 어우러져 있는 그런 복합 문화 도시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비유를 하자면 부산의 해운대라든지 거기 샌덤시티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 그런 형태로 그 지역을 좀 바꾸자.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넘쳐나고 소유와 생산이 동시에 일어나서 창원과 마산을 함께 리드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꿔보자 하는 것이 제 공약입니다. 국민의당 안성호 예비후보는 시장 상인과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얼굴 알리기 열중입니다. 상대적으로 인지도에 밀리는 안 후보는 지역 발전에 필요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마산해원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재개발 문제 해결과 스크린 야구장 설치 등 생활 밀착형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산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마산의 경제가 살아나고 제2의 붕어의 시대를 연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2천억이 넘는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또다시 이전을 한다 그러면 또다시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고도화 산업을 통해서 TF팀과 우리 창원시와 경제계와 도가 합심해서 좋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우리가 원할 수 있는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유치해서 제2의 부흥을 시작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각 후보마다 차별성 있는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13 총선까지 20여일 남은 상황에서 본격적인 선거운동 전 두 후보의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10일 날 행정부지사를 사퇴를 하고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또 이번에 경선도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제가 체험을 한 거죠. 민심은 전심이다. 시민들의 생각이 이미 우리보다 앞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섬기고 받드는데 좀 더 애를 많이 써야 되겠고 또 시민들의 뜻을 겸손하게 모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로 4월 13일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주민들을 만나겠습니다.
주민들의 말씀 깊이 새겨 듣고 요즘 정치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정치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상식이 통하고 상식이 이기는 정치, 그리고 주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한편 두 후보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경남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하기남 변호사가 출마 의사를 밝혀 3파전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입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도원미술관이 일반인들에게 전시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술관 진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전시 공간 마련이 어려운 지역 작가들과 문화예술에 목말라 하는 고성 군민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성군 고성읍에 자리 잡은 도원미술관입니다. 비교적 작은 규모지만 고성 유일의 사립미술품 전시관으로 매년 수차례의 기획전과 회원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은 전시관 안은 이윤열, 황경미 작가 등 지역 작가 작품을 중심으로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처럼 보이는 작품은 도원미술관 이윤열 관장이 붓을 이용해 무의식 상태에서 그린 겁니다. 치유를 목적으로 그린 명상 그림으로 작가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도원미술관은 2016년을 문화교류의 해로 선정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6개월간 전시관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고성에 위치한 사립미술관이고요. 주로 치유를 테마로 하는 어떤 창작이라든지 전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4월 1일부터 고성에서 시행되는 세계 공룡 엑스포 이 행사에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시 시설을 무료 대관을 계획하고 있고요. 대관 기간은 4월부터 9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작가분들에게는 전시를 통해서 부담이 될 수 있는 어떤 비용 부분들을 줄여드리고, 그런 작가의 작품들을 또 여러분들과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벌써부터 울산과 거제 등에서 대관 신청이 이어지면서 고성에서 타 지역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도원미술관은 미술관 외에도 자연과 문화예술을 접목한 오두산 치유의 숲을 조성 중입니다. 고성에서 저희 도원미술관은 별도로 상리면에 위치한 오두산 치유숲이라는 숲속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오두산 치유숲은 어떤 자연과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라 할 수 있고요. 이번 전시에 참여하시는 작가분들께는 또 오두산 치유숲에서 같이 어떤 전시라든지 프로그램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도원미술관이 미술관 진입 문턱을 낮췄습니다. 지역 작가의 전시 공간 확보는 물론 지역민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술관이 한층 친숙한 느낌으로 다가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지역 이주연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마산합포구 제도약을 위한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서성동 분수로터리 건립과 국가로봇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마산합포구의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핵심 공약인 서성동 분수로터리 건립은 분수로터리를 중심으로 창동, 오동동, 어시장 등 도시 재생지역과 서항해양공원을 연결해 새로운 문화벨트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향후 로봇랜드와 연계된 해양 로봇 레저타운 등 신규 국책 사업을 발굴해 마산을 로봇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약속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부와 경남도, 창원시와 소통할 방침입니다. 원양선언이나 구치소 수감자 등 4.13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에 대해 거소 선상투표 신고를 받습니다. 거소투표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우편을 이용해 투표하는 제도로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한
외딴 섬에 거주하는 이들이 대상입니다. 한편 거소 투표를 하려면 가까운 시군 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 투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26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시군 구청장에게 도착되도록 우편 발송을 하면 됩니다. 거제 지역 대형 조선소 근로자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사내에 투표소를 설치해 줄 것을 거제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지만 사내 투표소 설치가 불가하다는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대규모 사업장의 정규직은 투표 당일 대부분 휴무를 실시하지만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출근하는 경우가 많아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투표할 수 있도록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전향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전하며 근로자들이 투표 참여와 권리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조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방안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경남도가 항로화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업에 대한 기술 개발과 산업화 지원에 적극 나섭니다. 고부가 가치인 항로화 바이오 사업은 천연물 소재 응용 기술 개발 사업과 미래 선도기술 산업화 지원 사업으로 구분되며 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을 지원합니다. 사업 접수 기간은 4월 4일부터 이틀간이며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항로화 바이오 관련 창업자로 1년 이상 된 기업이며 도는 과제 수행 능력과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이 경남도 교육청 소속 직원 공금 횡령과 음주운전 후 신분 은폐 등이 잇따르면서 강도 높은 내부 감사를 실시합니다. 박 교육감은 최근 공무원들의 비리 행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교육청을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 않다며 추가 비리 사례가 있는지 새로운 감사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 점검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날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음주운전에 적발되고도 신분을 속여 징계를 피한 86명의 명단을 감사원에게 통보했으며 앞으로도 깨끗한 경남도 교육 행정 만들기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경남도가 신학기 식중독 사고를 막기 위해 학교 급식소와 학교 매점,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등 3,378곳을 일제 점검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는 등 위생 상태가 불량한 12곳이 적발됐습니다. 점검 결과 6곳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보관, 2곳은 조리 제공한 보존식 일부를 보관하지 않았으며 한 곳은 식품의 보존 보관 기준을 위반해 이들 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냉동 냉장 시설에 온도 측정기를 부착하지 않은 급식소 2곳과 표시사항을 위반해 유통 판매한 식품 제조 가공업소 한 곳은 시정 명령 조치했으며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할 방침입니다. 오는 4월 1일 열리는 2016 경남 고성공룡 세계 엑스포 개막이 채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막바지 행사장 단장에 한창입니다. 고성공룡 세계 엑스포는 국내 최초의 자연사 엑스포로 올해는 홀로그램 영상관과 디지털 공룡 체험관, 비테마파크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행사장에는 4D와 5D는 물론 홀로그램 영상관 등 최첨단 영상 기술을 도입하고 환상적인 빛의 향연을 위한 경관 등 설치 등 막바지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성공룡 세계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행사 기간 동안 179만 명의 관람객들이 행사장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세계 최초의 첨단 스마트 그리드 가로등 도시로 거듭납니다. 스마트 그리드란 기존의 전력망에 IT를 접목해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차세대 전력망입니다. 시는 203억 원을 투입해 오는 9월까지 창원 전역 2만 6천여 개의 가로등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고 24시간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창원 지역 가로등 소요 전력량은 연간 2만 4천 메가와트지만 스마트 그리드로 전환되면 연간 7,300메가와트만 소요돼 70%를 절감하여 연간 30억 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창원시는 일자리 창출 확대와 고용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굿자 프로젝트 찾아가는 일자리 센터를 운영합니다. 찾아가는 일자리 센터란 전문 취업 상담사가 관내 다중 집합 장소로 직접 찾아가 시민들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구인 구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구직을 상담하고 취업에 대한 고민과 정보를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원시 찾아가는 일자리 센터는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5개 구를 순회 방문해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구인과 구직을 희망하는 기업체 및 시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창원시는 진해 군항제 기간에 맞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총 88개 업체가 참가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를 블랙데이를 개최합니다. 4월 1일부터 3일까지 실시되는 블랙데이는 업체별로 최대 10에서 80%까지 할인 행사를 실시하며 구매 금액에 따라 상품권이나 사은품을 증정하고 럭키박스 이벤트, 게릴라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함께 진행됩니다. 한편 시는 품목별 할인율 등 자세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시민들과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큰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안매장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친어머니 등 관련자 5명에 대한 첫 재판이 24일 열립니다. 첫 공판에서는 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사체 응립 혐의로 기소된 친모 박모 씨와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아파트 집주인 이모 씨 등 사건 관련자에 대한 인정신문 등이 진행됩니다. 최근 경남 거제시 연안에서 집단 폐사한 나비는 어민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 죽었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국립생태원은 바이러스나 중금속 오염 등 2차 검사에 나섰고 그 결과 경남도 축산진흥연구원의 조류 인플루엔자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성군이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 사업이 농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해마다 농민들의 농기계 임대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군은 임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성읍 우산리 일원에 기존 임대 사업장 외에 별도 1개소를 더 신축할 예정입니다. 통영시는 현재 70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차량 압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에 시는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공매와 차량 공매 및 번호판 영치로 병행해왔지만 체납액이 크게 줄어들지 않아 압류와 신용 불량 등록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공식적인 소통 채널이 없는 시민단체에 시정 참여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시정혁신 민간소통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앞으로 2개월마다 정례적인 만남을 통해 시정에 대한 개선 방안과 혁신 아이디어 등 의견 제시 등의 다양한 논의를 펼치게 됩니다. 노동자, 농민, 민중이 중심인 단일 진보정당 구성을 목표로 한 진보대통합 경남추진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추진위는 현재 138명의 발기인을 총선 전까지 500명으로 늘리고 시 군별 추진위를 결성해 경남에서부터 진보 대통합을 위한 운동을 전개해 새로운 민중의 희망을 만들어 나갈 방침입니다. 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해상에서 일어나는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해양안전저해사범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과승 및 과적과 안전설비 위반, 해상교통방해 등 바다에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행위들입니다. 통영여자중학교는 지난 22일 교내 체육관에서 재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2016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학부모를 교육의 중요한 동반자로 인식하고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로 이루어졌으며
각 부서에서의 교육 과정에 대한 설명과 학교의 특색 사업에 대한 안내로 진행됐습니다. 윤한홍 예비후보가 야구장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22일 NC 야구장을 방문했습니다. 윤 예비후보는 이태일 대표이사와 배석헌 단장, 김경문 감독과 만나 NC 야구장을 가족 스포츠 공간으로 활용하고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창원의 명소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성군은 지난 22일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에서 일반 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올바른 도로명 주소 사용 방법을 홍보했습니다. 이날 홍보에서는 배달 전문 음식업체의 주문 시 생활 접점에서 도로명 주소가 활용됨에 따라 도로명 주소의 부여 원리와 도로명 주소의 올바른 표기 방법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